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들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벤자민이고 함께 해주실 분은 정요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효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에 이제 자주 보도되어서 좀 익숙한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뭐 하는 기구인가요? 줄여서 선방심의라고 부르는데요. 선거 기간 중에 방송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기구예요. 방송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게 하려는 게 선방심의위 설치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선방심의위가 요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다면은 공정성 시비가 거론되면 통상 이제 편향적인 구성원들이 있게 마련인데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교섭단체 정당, 그러니까 현재는 민주당하고 네. 국민의힘이 되겠죠. 거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학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야당 추천 인사는 2명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방심의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협의를 통해 선방심의위를 구성하는 게 그간의 관례인데 네네. 이번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야권이 추천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게 꾸려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전 방심위원장을 해촉하고 네, 유일임을 후임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네네. 방심위원장이 된 유일임이 그동안에 이루어졌었던 협의 전통을 깨고 다수결을 통해서 선방심의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친정부 인사들, 친윤석열 인사들이 선거방송심의위를 장악하게 된 거죠.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일인 방심위원장. 네. 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대통령실을 뒷배로 두는 이제 각종 위원회 위원장 네. 또는 이제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는 현상이 아주 눈에 띄게 두드러지잖아요. 네. 이 선방심의위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선방심의의 설립 목적인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구체적 사례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방심의위에서 나온 법정 제재 건수가 모두 15건입니다. 네. 역대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의결한 선방심의위가 됐습니다. 활동 기간이 더 남아 있어서 이 기록은 갱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대 가장 많은 법정 제재라니. 그런데 이 지금 법정 제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5년마다 받아야 되는 그 법정 제재는 재승인 심사의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인데요.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처분이죠. 방송사 승인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부담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 총선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과열되고 혼탁됐는지는 제가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 역대 최고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선방심의위가 방송에 대한 제재를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번 달 21일에 MBC 네.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2024년 1월 17일 방송이 관계자 징계,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신장식 씨라면은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계신 그 변호사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상속세가 과도해서 주가 상승이 안 되는 거라면서 상속세제 개편을 해결 방안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다.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또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드시네요. 이렇게 언급한 게 법정 제재 사유가 됐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제가 웃음이 나오네요. 네. 네. 그 대통령 발언 이후로 그 주식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비판적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네, 제가 그렇죠. 하는데요. 네. 아니, 라디오 진행자가 가짜 뉴스를 전파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발언한 것 중에서 전체 또는 부분 발언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게 그게 징계 받을 사안인가요? 그런 걸 하기 위한 이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이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 8번이나 법정 제재를 받았고요. 신장식 네. 씨는 결국 방송을 하차하게 됐어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앞에서 선방심의회에 나온 법정 제재 건수가 네네. 모두 15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8건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집중된 겁니다. 절반 아니, 이상이. 아니, 이렇다면은 그때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와 MBC 간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이렇다면 뭐 정부가 선방 심의를 앞세워서 MBC를 길들이기로 작정했다? 뭐 이런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3월 22일 기준 선방심의가 결정한 법정 제재 15건 중에서 10건은 네.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 문제에 대해서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이런 성방심의의 심의에 대해서 민원인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뭐 계속 제가 어이가 없어서 발음이 그러는데요. 네. 아니, 선방심의가 선거와 무관한 방송 내용을 심의를 한다는 건가요? 이거는 권한 남용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정확한지 뭐 그런 걸 묻거나 뭐 따지지 않고 바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건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어이가 없죠. 네. 네, 지난달 2월 27일 서울 지역 미세 농도가 1이었는데 네. MBC 뉴스데스크 날씨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니까 미세먼지 네. 농도를 1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파란색 그래픽 이미지로 보여줬다고 해서 그 선방심의 심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 그걸 가지고 희화하면서 많이 했었죠. 그 네. 파란색 숫자 1을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다양한 파란색 숫자 1을 찾아서 SNS 올리는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MBC에 대해서 심의와 제재가 뒤따랐던 거군요. 네. 또 출마 선언으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민주당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방송 노출 시간이 조금 더 길었었는데 네. 그런 거는 문제 삼으면서 한동훈에 대한 방송 노출이 너무 길다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또 문제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심의가 정부 여당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유일인 방통위원장, 네. 그분이 이제 가족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시킨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 네, 문제는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청부 민원을 접수시켰다는 공익 제보자의 폭로가 있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사 보도를 겨냥해서 류 위원장이 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고 직접 심의에 참여해서 과징금 부과 이런 법정 제재를 내렸다는 게 공익 제보자가 밝힌 청부 민원의 핵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이 공정위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청부 민원을 통해서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의 비판적 기사에 대해서 과징금과 강력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는 거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대놓고 언론에게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사건은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류일임은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조사를 맡은 국민권익위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다가 사건은 흐지부지가 될 거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이 있는 게 아닌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니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스웨덴 대학연구소에서 나왔던 것처럼 민주주의 지수가 뭐 30계단이나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입만 열면 언론 자유 수호를 외치던 기자들이 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방심위가 회의 진행과 소위원회 구성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이 위원들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하고 또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원장이
회의일 자정까지 패배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위원장에게 또 절대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맞나요? 우리나라가 독재화되는 나라 40개국에 포함되었다는 대학 보고서처럼 이게 무슨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 검찰 독재를 기반으로 하는 극우 정부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데요. 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나라는 결코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력에 기대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박근혜 주변 인사들이 어찌 됐는지 한 번쯤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